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뉴스 양지승입니다. 오늘은 결혼 발표 후 첫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스타들이죠. 임신 중인 영국인 아내와 동반 출국길에 나선 송중기부터 이다인과 결혼을 발표한 예비신랑 이승기의 달달한 결혼 소감까지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2월 셋째 주 생방송 스타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배우 송중기가 임신한 아내 KT 루이스 사운더스와 동반 출국하며 신혼생활 소감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이다인과 결혼 발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자리를 비운 가요계, 최정상을 차지하기 위한 4세대 K-팝 아이돌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압도적 1위 마블 영화 앤트맨 3에 맞서 극강의 공포심을 자극하거나 가슴 따뜻한 웃음을 선사하는 국내 영화들이 대거 개봉합니다. 배우 송중기가 결혼과 임신 발표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임신한 아내 KT는 물론 반려견까지 함께 출국장의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중기의 결혼 후 첫 행보, 김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 붙을게. 죄송합니다. 저희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유리 씨. 저희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지난달 영국인 배우 KT 루이스 사운더스와 결혼과 임신 발표로 세간을 들썩이게 한 배우 송중기가 16일 임신한 아내 KT와 동반 출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갈게요. 막지 마세요. 네, 송중기 씨 결혼 소감. 막지는 마세요. 신혼생활 어떠세요? 조심하세요. 결혼 계획이 조심하세요. 안 붙을게. KT는 반려견 날라를 품에 안은 채였는데요. 조심하세요. 왼손 약지에 낀 빛나는 결혼 반지 또한 시선을 끕니다. 붙지 마세요. 지난달 30일 혼인신고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과 만난 송중기는 쏟아지는 축하 세례에는 눈인사로 화답했는데요. 한 팬과는 하이파이브까지 특급 팬 서비스를 보여줬습니다. 다른 질문엔 침묵을 지켰지만 신혼생활에 대해선 좋죠라고 밝게 대답하기도 했는데요. 신혼생활 어떠세요? 저희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죄송합니다. 저희 이세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송중기 씨 결혼 계획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세요? 결혼식 계획? 죄송합니다. 제가 갈게요. 무엇보다 이날 송중기는 아내인 KT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특급 에스코트에 나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임신 중인 KT가 한국에 남아 태교에 전념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은 함께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로기완 촬영차 한국을 떠난 송중기는 4월 내 귀국 예정인데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두 사람의 결혼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송중기는 팬카페를 통해 KT 루이스 사운더스 양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며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어 진심으로 감사하게도 저희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왔다고 임신 소식을 함께 전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송중기 주연의 영화 로기완에 대한 기대도 높은데요. 조혜진 작가의 원작 소설인 로기완을 만났다를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송중기는 벨기에로 미입국한 함경북도 출신의 탈북 청년 기완 역을 맡아 여주인공 마리 역의 배우 최성은과 로맨스 연기를 보여줄 예정인데요.
아름다운 벨기에를 배경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로맨스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K스타 뉴스 김유진입니다. 이다인과 오는 4월 7일 결혼을 발표한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예능 프로그램 피크타임 제작 발표회를 통해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화 촬영으로 인해 민머리인 이승기는 가발을 쓰고 등장해 시선을 집중시켰는데요. 이승기가 밝힌 결혼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하고 또 4월 7일에 이제 이다인 씨와 함께 결혼식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동료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 주셔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야 이제 가장으로서의 또 책임을 다하고요. 연예인으로서는 늘 하던 대로 MC 그리고 작품 그리고 올해는 좀 음악을 조금 더 시작해 보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해서 또 하나하나씩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승기가 결혼 발표 후 첫 공개석상에서 행복한 미소와 함께 소감을 전했습니다. 15일 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피크타임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였는데요. 이승기가 지난 7일 공개 열애 중이던 배우 이다인과의 결혼 소식을 발표한 후 첫 공개석상이었던 만큼 수많은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지난해 2022 KBS 연기대상에서 삭발한 모습으로 깜짝 등장해 관심을 모은 이승기. 불과 한 달 반 만인 이날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선보여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땀을 안 흘리는데 갑자기 땀이 나네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대로 와야 돼 하나 아니면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영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정말 삭발을 하면서 이후 활동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제작진 측에서 배려로 맞춰준 가발입니다.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빨리 길었지라고 좀 지나치게 빨리 자라니까 많이들 이제 물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인데 철저하게 잘 맞춰놓은 세팅이고요. 피크타임을 위해서 준비한 게 오늘 빛을 발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화 안 찍었는데도 전 지금 가발 썼습니다. 진짜요? 아니요.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피크타임은 전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중인 이승기의 방송 복귀작이기도 한데요. 피크타임은 아이돌 오디션 사상 최초 팀전으로 펼쳐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K-팝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규현, 티파니 영, 박재범, 이기광, 김성규, 송민호, 심재원, 라이언 전 등이 심사위원으로 출격합니다. 저를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기준으로 그냥 감동, 제 마음을 움직이는. 저는 아무래도 데뷔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프로로서 이제 바라보는 시점으로 실력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평가하는 포인트였고요. MC로서 후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자처한 이승기는 본업인 가수 컴백과 아시아 투어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는데요. 몇 년간 가수 활동에 이렇게 크게 집중하지 못한 게 사실인데 올해부터는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시동을 걸고 이미 그 동료 혹은 주변 프로듀서나 작곡자분들에게 곡을 많이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최종적으로 가장 크게 준비하는 앨범은 내년이 이제 제가 데뷔한 20주년이기 때문에 그에 아마 가장 큰 힘을 줄 것 같고 음악적으로는 올해는 제 스스로도 좀 노래를 하면서 좀 단련을 해야 되고 아시아 쪽으로 이제 좀 라이브 투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네. 소속사와의 분쟁에 이은 깜짝 결혼 발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이승기가 복귀작 피크타임으로 싱어게임 못지않은 신드롬급 인기를 누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K스타 뉴스 양지승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입대하면서 방탄소년단 역시 완전체로서는 공백기를 맞았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자리를 비운 가요계, 그 최정상을 차지하기 위한 4세대 아이돌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과연 새로운 K-팝의 왕좌는 누가 차지할지 조은빈 기자가 전합니다. 아이브부터 뉴진스, 르세라핌까지 4세대 걸그룹들이 지난해 가요계를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도 그 기세가 거셉니다. 그 선두엔 싱글 앨범 OMG로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그룹 뉴진스가 있는데요. 지난 16일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그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라는 뜻깊은 일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서울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늘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데뷔한 이후 국내 주요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포함해 총 9개의 트로피를 거머쥔 뉴진스. 새 싱글 앨범 OMG로 미국 빌보드 차트 핫 100에 진입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데뷔 앨범 11으로 음악방송 37관왕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역대 걸그룹 최단기간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그룹 아이브 역시 지난 11일에서 12일 열린 데뷔 후 첫 팬 콘서트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이브는 지난해 국내 주요 시상식의 신인상과 대상을 휩쓸었고 최대 인기곡 러브다이브는 지난해 6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꼽은 베스트 K-팝 노래 부문과 베스트 K-팝 앨범 부문에 선정되며 해외에서도 그 영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본 데뷔 싱글 피어리스 발매와 동시에 오리콘 차트 4개 부문을 석권한 그룹 르세라핌도 역대 K-팝 걸그룹 일본 데뷔 음반 초동 1위에 오르며 K-팝 걸그룹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13일 일본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르세라핌의 모습은 유튜브를 통해 글로벌로 생중계될 정도였습니다. 걸그룹들 못지않게 4세대 보이그룹들의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국내 음원 차트에서 다소 아쉬운 성과를 보인 4세대 보이그룹들. 해외 차트에선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미국 음악 데이터 집계 회사 루미네이트가 발표한 2022년 연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톱 10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스트레이키즈, 엔하이픈까지 4세대 보이그룹들의 이름이 대거 올랐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동생 그룹으로 통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지난달 27일 발매한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은 첫 일주일 동안에만 무려 218만 장이 팔려 K-팝 아티스트 중 초동 더블 밀리언셀러 최소 연차 달성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미 4세대 대세로 자리 잡은 아이돌들의 활약과 더불어 떠오르는 신예 4세대 아이돌들의 성장세 역시 눈에 띄는데요. 2021년 방송된 보이그룹 프로젝트 라우드에서 피네이션 최종 데뷔조로 선발돼 같은 해 데뷔한 TNX. 가수 싸이가 처음으로 제작한 보이그룹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4세대 아이돌 슈퍼 루키로 떠올랐습니다. 저희 TNX 이제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저희 항상 말씀해 주신 대로 겸손하게 차근차근 멤버들과 저희만의 무대, 저희만의 퍼포먼스 만들어 가겠습니다. 스타 작곡가들의 손을 잡은 걸그룹들도 올봄 걸그룹 가요대전에 뛰어들었는데요. 블랙 아이드 필승 1호 걸그룹으로 유명한 스테이시는 지난 14일 네 번째 싱글 앨범 테디베어로 돌아와 첫날 판매량 18만 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4세대 걸그룹의 목표? 성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4세대라면 지금 2세대를 대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테이시의 팀프레쉬가 약간 K-팝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장르를 이렇게 딱 굵직하게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색깔이 이제 뚜렷했으면 좋겠다. 같은 날 신사동 호랭이와 세계 최대 음반사 중 하나인 유니버셜 뮤직이 손잡고 만든 걸그룹 트라이비도 두 번째 미니 앨범 웨이로 컴백하며 4세대 아이돌 대표 용기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희는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음악으로서 대중분들에게 용기를 전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얘는 진짜 불가능한 건 없구나, 불가능은 없는 아이돌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팬 참여형 그룹 트리플S도 13일 첫 완전체 데뷔 앨범 어셈블을 발매하며 아이돌 대전에 당차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트리플스는 한 명씩 간격을 두고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게 항상 이제 팬분들의 투표로 디멘션이라는 이제 새로운 조합과 유닛으로 만들게 돼요. 근데 그 유닛이 10만 장을 팔지 못하면 이제 다음 앨범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고 완전히 해체보다는 약간 새로운 앨범을 낼 수 없는 정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보이그룹 하우부터 그룹 에스파까지 대거 컴백 예정으로 4세대 아이돌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방탄소년단의 계보를 이을 4세대 K-팝 리더는 누가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스타 뉴스 조은빈입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이 성큼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극장가도 활기를 띠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올봄 극장가와 OTT에서 어떤 영화들이 공개될까요? 생방송 스타뉴스가 추천하는 개봉작,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지난 19일 동안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던 영화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였는데요. 결국 마블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올해 첫 마블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퀸텀 매니아가 15일 개봉하자 바로 1위 자리를 내줬는데요. 대작 마블에 맞서 경쟁해야 하는 2월 극장가와 OTT는 아예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웃음을 선사하는 감동서사로 관객들 공략에 나섭니다. 넷플릭스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와 극장 개봉 예정작인 영화 마루이 비디오는 극강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스릴러 장르물인데요. 시완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준영과 싱크로율이 같다고 느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아니 그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표현이 저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뭔가 묘한 듯한 느낌이 평소에도 있더라고요. 되게 악해 보이는 눈빛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이에 맞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빵빵 터지는 영화들도 즐비한데요. 바로 배우 진성규 주연의 영화 카운트와 차태현, 유연석 주연의 영화 멍뭉입니다. 두 영화 모두 따뜻한 웃음을 전하는 작품들이지만 각 작품들의 주연이었던 진성규와 유연석이 각자의 언론 시사회 현장에서 눈물을 보여 아이러니한 웃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단독 주연, 이 전체 서사를 끌고 간다는 그 역주연이라는 걸 처음 맡아서 사실은 지금도 엄청 떨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부담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힘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잘 해보려고요. 그 강아지들이랑 우리랑 사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을 좀 보낼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마다 좀 힘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외면하고 지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보낼 때는 너무 아프니까 일부러 좀 외면하기도 하고. 감정이 아직 영화 보시고 나서 굉장히 좀 뭉클하셨던 감정들이 많이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네. 마블에 맞선 개성 강한 한국 영화들. 과연 올봄 스크린 대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K스타 뉴스 양지승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자인데 촬영해 주시고요. 할리우드 배우 틸다 스윈튼이 6년 만에 깜짝 내한해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영국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틸다 스윈튼은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특유의 금발 쇼커트와 따뜻한 눈미소로 한눈에 봐도 틸다 스윈튼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뿔테 안경과 카키 스트링 후드 패딩룩으로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편안함을 더했는데요. 한 손엔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쇼핑백을 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틸다 스윈튼은 설국열차와 옥자 등에 출연하면서 대표적인 친한파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요. 6년 만에 내한, 그 이후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지만 조용히 비공식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을 향한 광고계 손절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병역 특혜 민원까지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입국하던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소변 간이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마 양성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유아인을 브랜드 모델로 기용하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부터 제약기업 등 광고계에서 발빠르게 유아인 지우기에 나섰고 한 패션 기업은 브랜드 모델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륙종을 이유로 지난 2017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유아인의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까지 지난 15일 병무청 병역조사과에 접수됐습니다. 그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유아인이 침묵하자 팬들까지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수 듀스 멤버인 고 김성재의 묘역이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고 김성재의 모친이 훼손된 묘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발견 당시 현장은 지난 26년간 팬들과 유족이 모아둔 유품과 추모품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40대 여성 A씨가 묘역을 수차례 출입하면서 무단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재물 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누군가가 주술을 걸어 하늘에서도 김성재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 묘역에 있는 물품을 직접 처분했다며 공황장애약을 복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한 A씨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과 원상복구를 약속하고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도난 신고된 차량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된 그룹 신화의 신혜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혜성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측은 신혜성은 최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해 10월께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도로교통위법 위반 및 자동차 등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됐음을 통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혜성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이뤄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뒤늦은 사과를 전했습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전력은 지난 2007년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연예계 사건 사고, 마약과 음주가 대표적인데요. 이번 주는 가장 핫한 스타로 손꼽혔던 유아인과 신혜성이 각각 마약과 음주 혐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고 건강한 소식들로 찾아뵙길 바라면서 생방송 스타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